편입 영상 두 번째고요.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김입니다. 편입 공부를 하는 많은 이제 수험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리고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들, 서성안을 비롯해서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학교별 자연계열 편입 전형 위주로 전달하겠습니다. 어 전형 소개하기 이전에 저의 짤막한 앞서 그 편입 영상, 다소 소리가 좀 적어서 시청하시기가 쉽진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영상에 제가 합격시킨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영상의 소회를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인제 고3 수험생들의 길잡이로만 인제 앞장서 왔던 입장이어서 편입 컨설팅까지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고, 막상 인제 성공이란 것을 한번 이렇게 체득하고 나니까 고3 현역생들의 입시 이상의 어떤 짜릿함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앞서 그 편입 영상에서도 들으셨겠지만 학점은행제로 합격한 사례거든요, 비동일계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좀 두려웠던 것도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선 그 전공 적합성에 맞는, 그 소위 말하는 '이거다.' 싶은 한 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친구를 이제 데리고 제가 지방에 전공 관련 대회에도 직접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인제 합격의 핵심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이제 차를 몰고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서 굉장히 고됐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그 직관력이 그때 좀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걸 해서 효과가 있겠냐."라는 푸념을 많이 인제 늘어 놓곤 하세요. 근데 저는 이 일을 오래 해 오면서, 사실 문이과 예체능까지 이렇게 넘나들면서 해 오면서 생겨난 직관력이 꽤 그래도 적중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분야와 분야를 연결시키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경계 허물기라는 이런 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친구 어머니가 직접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좀 화를 내셨었는데, 이 친구가 대학 때는 IT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경영학과를 또 학점 은행제로 했고, 마지막에 자신이 인제 지원하고 싶은 그 학과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경계와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컨설팅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인생의 이런 성공이란 걸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좀 무릅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성공이라는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만한 전투력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극I거든요. 굉장히 내향형인데, 소위 말하는 이 팁입니다. 이 팁들이 이제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또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이를테면 굉장히 좀 그 독고다이식의 그런 성격이 좀 있죠. 근데 일을 할 때만큼은 이런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길 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그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단력이 좀 있고요. 밀어붙이는 힘을 갖게 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인제 이 일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대치동에 꽤 오래 제가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도 그런 그 헝그리 정신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 무섭게 자신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면 그것을 이겨내는 에너지가 반드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편입생들, '벼랑 끝까지 이미 가 봤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벼랑 끝에 그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기어 오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고통받고 계시는 여러 편입생들을 위해서 저만의 직관력과 전투력으로 올해를 끝으로 인생의 전환기를 맞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영상을 통해서 문의를 해 오실지 모르겠지만, 네, 만일 그렇다면 큰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학 설명드릴게요. 먼저 서성안이라고 불리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만 편입해서 영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자연계의 경우 수학만큼이나 영어 실력이 중요한 학교입니다.
편입 영어는 보통 고난이도 편입 어휘는 기본이고 수준 높은 편입 독해까지 마스터가 돼야 됩니다. 이를테면 어 단어는 유의어, 반의어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암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세 학교 서성하는 영어 영역에서 주로 이제 독해 파트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고 성대는 타임지 등에서 발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좀 고급 정보인데 제 제자도 그래서 타임지까지도 한번 읽어 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입 독해 문제 유형은 주제 찾기와 true, not true 같은 이런 지문이 언급하는 바를 고르는 순으로 나뉘면서 토플 리딩과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수학 또한 미분부터 공학 수학까지 전 범위에서 심화된 문제 해결이 요구됩니다. 편입 수학은 미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미적분, 공학 수학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제 공대 재학생들은 미적분까지 재학 중에 이제 진행을 보통 하죠. 그래서 낯설지 않게 편입 수학 공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수학 하나만 올인하는 수홀러들도 많은데 이제 영어 수포자들이 중앙대, 이대, 경희대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을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 수학은 이제 난도가 상 정도예요. 그래서 풀어야 하는 어떤 시간 안에 풀어야 하는 타임 어택 적용이 모두 되고 있고요. 특히 중앙대는 1시간 안에 30문제 멀티플 초이스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희대는 복잡한 계산력이 요구됩니다. 자연계 편입의 경우 수학이 학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영어가 학교 라인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이제 수학이 1순위 순위는 맞지만 더 높은 학교를 노릴 경우에 영어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서강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강대는 영어 수학 평가 비중이 반반입니다. 수학의 경우 세 문제 안쪽으로 해결해야 최종 합까지 노려볼 수가 있고요. 서강대의 경우에는 2단계에서 전적대 성적도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1차 90% 필기에 전적대 성적 10%. 근데 필기 시험으로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수준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제자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동시에 이제 시험지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영수를 같이 풀어야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영어부터 풀지 수학부터 풀지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대부분 충분하지 않은 시간에 주어졌기 때문에 자신 있는 영역부터 해결해 가면서 점수를 확보하고 자신감을 이제 충전해 가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이제 좀 성공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기출을 풀면서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찾아 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영어에서 기출되는 영어의 영역이 일정 패턴이 있기 때문에 사정대학의 기출을 풀어본 후에 자신 없는 영역은 미뤄두고 자신 있는 영역부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강대는 미분부터 공학 수학까지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되고요. 기출을 기반으로 미적분학과 선형대수의 문제풀이와 개념들을 조합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강대 영어의 경우에는 수학 20문제보다 많은 30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서강대가 문과 중심 대학이라는 좀 그런 인식이 좀 있어서 그런지 네, 영어 문제가 조금 더 10문제 정도 많게 기출이 되고요. 독해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좀 큽니다. 다양한 주제의 지문을 접하고 독해 문제의 출제 유형을 분류해서 자신의 강점, 약점을 구분해서 편입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단계에서 영어 수학 비중이 각각 50%씩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이제 자연계 역시 이제 수학만큼이나 영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서강대 일반 편입의 지원 학점은 보통 이제 70학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2학년이 몇 학점을 이수하였는지도 좀 카운트를 잘 해야 됩니다. 컴퓨터공학과는 일반 편입 5명, 인공지능학과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학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발 인원은 없습니다. 편입 시험은요. 영어 수학은 총 2시간, 2시간 정도이고 그리고 영어는 30문항, 수학은 20문항 정도입니다. 배점은 영어는 400점, 수학은 500점 정도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네요. 1단계 성적은 90%, 서류는 10%입니다. 자소서는 없고요. 네,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주로 이제 요번 영상에서는 이제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학과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일반 편입은 이제 그 면접만, 학사 편입은 실질 증빙 서류만 이제 반영하게 되는 좀 독특한 그런 대학입니다. 성균관대 편입 시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교 레벨의 이제 서강대와 한양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쉬운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영어 수학 비율이 반반이고요. 수학은 3 문제 안쪽으로 틀려야 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어휘와 문법의 비중이 낮고 독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인제 성균관대 영어를 풀 때 다 맞게 푼 듯하지만 실제로 채점을 해 보면 "다 틀렸다."라고 하는 만큼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읽기에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답을 고르게 되면 오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타겟팅한다면 기출에서 반복되는 독해의 분야별 기사를 찾고 배경 지식이 될 만한 포인트를 계속 찾아가는 이런 작업이 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균관대는 2 단계에서 면접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사 편입은 실질 증빙 서류만 반영하지만 일반 편입은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전 전공과 지원하려는 전공의 연관성, 편입 후 인제 학업 계획, 이런 것들이 인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학사 편입의 인제 경우에는 평가 요소의 실질 증빙 서류가 5매 이내로 인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학과와 관련된 대회라든가 언어적인 어떤 부분의 장점, 또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제출 가능합니다. 여기는 수학 20 문제는 미적분부터 공학 수학까지 출제가 되고요. 공학 수학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공학 수학에서는 미분 방정식과 라플라스 변화는 일반적으로 인제 많이 출제되는 인제 형태이긴 한데, 낯선 유형이 가끔 출제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이제 벡터장 화살표 방향으로 표식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을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여야 합니다. 일반 편입의 인제 경우 면접, 학사 편입의 경우 서류가 들어가는 만큼 인제 동일계라면 편입을 선택한 계기, 편입 후 학교에서의 구체적인 계획, 비동일계라면 전공을 바꾸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는 그동안에 인제 노력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증빙 서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매가 인제 첨부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 편입에서 유형 1, 2로 나누게 되는데, 유형 1은 13 명, 유형 2는 5 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1 단계에서 영어 30, 수학 30, 서류 20%가 들어가고요. 2 단계는 1 단계 성적의 80%, 그리고 면접은 20% 반영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영어, 수학 총 90 분이고요. 아 네, 한양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양대 편입 시험은 이제 130분 동안 영어 35 문제와 수학 25 문제 총 60 문제를 함께 푸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점점 인제 선형대수와 공학 수학의 비중이 커지면서 단답형의 주관식 5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까다롭고 고정적인 편입 수학의 유형과 다른 부분의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인강에서 인제 예상 문제나 적중 문제 등을 풀어보면 확실히 인제 유형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데, 공학 수학의 미분 방정식을 마스터하는 게 일단은 필요하고요. 선형대수 과목의 경우에도 표현 행렬이나 주측 정리 등에서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기출이 됩니다. 한양대의 편입 영어는 인제 논리와 독해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논리는 하나 정도 인제 짧은 문단을 통해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는 식입니다. 접속사 의미가 맞는 것을 찾는 문제고요. 뜻은 같은데 인제 뉘앙스 차이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는 식의 다소 진짜 복잡한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해 파트에는 수능 유형의 문제도 일부 출제가 되고, 독해의 난이도가 쪼끔 어렵다고 하네요. 일단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는요, 일반 편입은 22 명을 모집을 하고요. 편입 시험은 1 단계에서 영어 40%, 수학 60%입니다. 2 단계 필기 시험의 반영 비율이 영어 20%, 수학 50%가 들어가고요. 서류가 30% 들어갑니다. 영어는 총 인제 35 문항, 수학은 25 문항 정도입니다. 20 문항은 객관식, 5 문항은 단답형 주관식, 요렇게 기출이 되고요. 시험 시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30 분입니다. 아까 서류 30%가 인제 평가에 반영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인제 학업 계획서거든요.
여러분, 이제 편입은 보통 이제 1 단계를 통과해야 학업 계획서를 낼 수 있는 건 사실인데, 본인이 이제 얼마나 1 년을 알차게 공부했냐에 따라서 문제를 현장에서 풀어 보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이 좀 와요. 그래서 이거를 막연하게 이제 '되면 그때서야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상당히 좀 오판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1 단계를 통과하겠다는 정신으로 시험을 대비해야 통과가 되더라고요. 제 제자의 경우도 그랬고. 학업 계획서는 이제 본교 편입의 학과에서 지원 동기, 천자고요. 그리고 전적 대학 전공과 지원 전공과의 유사성, 혹은 지원 전공을 위한 노력, 경험, 이런 것들 또 천자. 그리고 본교 편입학 후 학업 및 졸업 후 진로 계획 같은 것들을 또 천자,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학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학업 계획서에서 가장 많은 글자 수를 보유한 학교에 해당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상당히 좀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지 3천 자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학점 은행제 학생들은 2번 작성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전적 대학 전공과 지원 전공과의 유사성. 왜냐면 학점 은행제를 했기 때문에 연계성을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럴 때 보통은 인제 학점 은행제 학생들이 논문 스크랩이나 뭐 관심 진로 소모임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제자한테 물어봤더니. 근데 이런 이제 고교 수준의 활동으로는, 그리고 요즘에는 그 고3 학생들이, 심지어는 이제 의대나 약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모든 이런 학과 학생들이 간단하게 논문 스크랩을 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이제 정보를 비교하는 식으로 하는 활동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교수들이 보지 않고 직접 몸으로 뛴 액티비티에서 체득한 자기만의 어떤 진로에 대한 가치관, 이거를 어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제자가 합격할 수 있었던 요인도 그거였고요. 그래서 제 제자 자소서는, 제가 예전에 연세대에 보냈던 학생 자소서, 해외고 학생 자소서 이외에는 재밌는 자소서가, 제가 물론 컨설팅을 했지만, 어 '아 이거는 정말 자소서지만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서류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컨설팅을 했지만 '그냥 이거는 읽어 줄 만하다. 재밌다. 그냥 열심히 했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그 학생은 정말로 그 학생 자체로도 열심히 했지만, 제가 그걸 잘 조율을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시간별로 잘 배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되게 잘 된 자소서다, 정말 알찬 활동으로만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제가 합격시킨, 이 편입에 합격한 제 제자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위주로 자소서가 돌아가야 자소서를 언제 다 읽었는지 모르게 정말 흡입력 있게 읽어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탁상 공론식의 논문 스크랩이나 어떤 진로 소모임 같은 활동은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광역 서포터즈 활동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 제자가 처음 저랑 이제 컨설팅을 했을 때 3 월부터 그 광역 서포터즈 활동을 제가 직접 컨택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줬고요. 그걸 통과하고 나서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특색 공모전이라든가 대회라든가 또 K무크 같은 이러한 비교과 활동에 연결성이 있는 세팅을 통해서 진로 심화를 좀 액티비티하게, 좀 세팅했던 것 같습니다. 중앙대 말씀드릴게요. 자, 중앙대학교는요, 편입 수학 하나로 노려볼 수 있는, 그 여학생의 경우 이대와 함께 목표로 하는 가장 높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정말 '나는 못하겠다. 정말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좀, 경희대 시립대 일부 학과도 인제 수학으로 노려볼 수 있긴 하나, 경희대 자연계열은 위치상 인제 중대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네. 어쨌든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이제 선발 인원의 5배수까지 1 라운드 선발 이후에 이 라운드에서 전적대학 학과 성적과 학업 계획서가 40%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맞춘 비교과 활동이 좀 채워졌을 때 꼭 도전해 볼 만한 학교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학점 은행제는 전적 대학 성적이 환산 점수로 인제 변환이 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인제 성적 때문에 좀 고민이 된다면 이미 산출된 성적보다 학계서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인제 올바른 선택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인제 출제 범위에서 기존 중앙대가 고수하였던 이제 공학 수학 2가 사라지고
일반적인 편입 수학의 시험 범위로 이제 변화로 더 많은 학생들이 전보다 전략적으로 좀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객관식 인제 사지선다에 30 문제를 1 시간 안에 풀어야 되고요. 편입 수학 100%의 타임 어택이 심한 학교입니다. 일반 편입의 인제 경우 올해 비교적 쉬웠던 중앙대 시험에서 3 문제 안쪽으로 틀려야지 최종 합까지 인제 노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대 자연계열 편입의 경우 2024 년도부터 전형적인 인제 편입 수학 범위로의 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공학 수학 2에 해당하는 부분의 출제가 없어졌고요. 덕분에 이제 체감 난이도는 좀 낮아졌는데 2025 학년도 수학의 인제 필기 시험이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좀 쉬워져서 합격 컷이 많이 인제 상향됐습니다. 공학 수학의 인제 비중도 많이 낮아졌고요. 따라서 미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미적분 인제 이런 철저한 개념과 문제풀이가 합격으로 인제 확실히 이끌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대학교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인제 미적분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심화 개념까지 학습과 응용 능력을 키우면서 문제풀이를 인제 처음 풀 때 막히는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아는 문제부터 푸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좀 더 요령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시험장 안에서 인제 되도록 좀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는 것이 중앙대학교 시험에서 좀 핵심이라고 봅니다. 타임 어택이 심한 학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 학부는 일반 편입 25 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AI 학과는 일반 편입 3명 정도, 30 문제 1 시간 동안 풀기가 진행됩니다. 전형 방법은 1 단계에서 필기고사가 수학 100% 고요. 5배수로 이제 선발하게 되고 2 단계에서 1 단계 성적 60%에 서류 40%가 평가됩니다. 서류에는 전적대학 성적과 학업 계획서, 학업 계획서 문항은 이제 보시다시피 문항이 조금 독특해요. 세부적인 프로세스가 좀 적시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강점, 약점, 진로 활동과 연관지어서 극복한 이야기. 이로 인제 자연스럽게 1 번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좀 권해 보는데 1 번이 어떻게 돼 있냐면 모집 단위에 지원한 동기와 입학 후 학업 목표, 실현 계획,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자신의 강점, 약점을 연관지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요게 800자 정도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제 약점을 뭐 구술하라, 기술하라, 면접이든 자소서든 진짜 자신의 약점을 고대로 노출하는 건 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든 강점으로 바꾼 이런 사례를 동시다발적으로 푸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업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과정과 결과를 기술하게 됩니다. 800자 정도고요. 본 모집 단위에 지원하기 위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과정과 결과를 기술하는 게 800자 정도입니다. 경희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경희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제 두 가지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토익 성적 확보와 공학 수학을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토익은 이제 자연계는 500 에서 이제 700 대까지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토익은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은 상관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상반기 때 먼저 준비를 하셔서 점수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익은 자연계는 500 에서 700 대까지 다양한데 미치는 영향이 10% 정도라서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토익은 경희대와 시립대, 과기대 요 정도로 이제 보게 되고요. 보통 편입을 이제 준비한다면 많이 인제 생각하는 토익을 생각하지만 점수 확보가 필요한 학교는 이 세 학교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점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인문계의 경우 900점 이상의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지만 자연계의 경우에는 500 점대도 압도적인 편입 수학 필기 시험으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인제 700 점대의 성적이라면 인제 토익 성적 때문에 불합격할 가능성은 인제 낮아집니다. 경희대는 인제 매년 올해는 더욱 복잡해진 공학 수학의 미분 방정식 계산하는 악명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제도 빼놓지 않고 꼼꼼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평소 인제 공학 수학의 복잡하거나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어야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실수 없이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마찬가지로 인제 수학 100%에 1 시간 반 동안 30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미분 적분보다는 선형대수, 다변수, 미적분, 공학 수학에서 절반 이상 인제 출제가 되고요. 공학 수학의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공학 수학 중에서도 선면적분의 파트보다는 미분 방정식과 라플라스 변환에서의 출제가 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신유형도 한두 문제 출제되는 편입니다. 기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희대를 목표로 이제 한다면 미적분의 어떤 개념을 다진 후에 빠르게 이제 공학 수학 전 범위까지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공학부가 이제 그 일반 편입 8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일반 편입으로 5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이 100%, 30문항 90분 요렇게 기출이 되고요. 필답 고사 90분, 그리고 토익 성적 10%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시립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학과별로 촘촘하게 그 수학 공부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 3년 동안 고생을 했던 제자를 굉장히 한 3주 정도 제가 다그쳐서 꼼꼼하게 받아낸 그런 고급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 제자는 제가 이걸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할 때 어떤 그 말을 했냐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봤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 그런 정보들도 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편입에 대한 정보가 워낙에 없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가 몸으로 부딪혀서 1년, 2년, 3년 그 이상까지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를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던 그런 표정을 제가 좀 볼 수 있었어요. 어쨌든 그 시립대는 일반과 학사에 상관없이 모집 민원이 굉장히 적기로 유명합니다. 거의 학과당 1명 정도 뽑는다고 하는데 25년도 편입부터 모집 요강에 이제 변동이 있었습니다. 1단계에서 토익 성적 100% 반영으로 모집 인원의 35배수가 선발된 후에 2단계 필기 시험을 통해 선발이 됩니다. 경쟁률이 한 60-70대 1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한 토익은 600점대까지는 35배수 안에 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1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 토익 성적의 커트라인이 올라갔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시립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이제 토익 성적을 보유해 놓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상반기 때 미리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죠. 참고로 토익 성적이 반영되는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립대 이외에도 경희대, 과기대가 있습니다. 편입 시험의 경우 이제 골고루 보통 이제 출제가 되는데, 공업 수학 이제 2에 공학 수학 2의 일부 이제 출제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자연계의 경우 학과에 따라서 영어 수학을 같이 응시할 수도 있고 수학만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은 객관식 15문제, 단답형 10문제, 총 22문제로 1시간 동안 풀게 됩니다. 기본적인 유형들을 빠르게 푼 후에 비교적 이제 어려운 그 난이도의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 전전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예, 전전이라고 얘기하죠.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의 경우 일반 편입 8명 모집, 인공지능학과 3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는 영어 30문항, 수학 2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총 55문항이고요. 120분 동안 풀어내야 됩니다. 어, 인공지능학과는 수학이 25문항이고 60분 안에 풀게 되고요. 3단계에서 2단계 필기고사 60%, 서류평가 40%가 반영이 되게 됩니다. 서류평가에서 역시 이제 학계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원 동기나 학업에 대한 관심 분야가 천자, 그 전지역 대학교에서 수학 전공 분야와 지원 학부 전공과의 연계성이나 발전 방향이 천자, 고 학생 목표나 진로 계획이나 기타 특이 사항이 천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비동일계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될 학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학사 각각 1명씩 선발하는, 그야말로, 그리고 어떤 학과는 또 영어를 또 볼 수도 있는 굉장히 최악의 그런 학교로 좀 손꼽힌다고 하네요. 자, 전반적으로 그 자연계 편입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면, 정리를 해 보자면, 서류에서 이제 학업
계획서가 들어가는 학교는 한양대, 중앙대, 시립대, 이대, 건국대, 숙대 요 정도입니다. 그 영어, 수학 편입 시험을 같이 보는 학교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시립대, 건국대. 그 성균관대는 활동 증빙 서류의 개념에 그 서류가 5장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토익 성적이 필요한 학교는 경희대, 시립대, 과기대 요 정도입니다. 어 일단은 저는 아델라 코치의 이제 편입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학점 은행제를 비롯해서 비동일기 지원자들의 컨설팅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대학에 다녔을 때 그리고 학점 은행제에서 또 어떤 전공을 했는지 그리고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지원 대학에 대한 학과 연계성을 제가 무엇보다 잘 연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활동은 매달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2 주에 1회 정도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한해서 합격 문제지와 해설지가 발송이 될 겁니다. 요거는 제 제자와 같이 준비를 할 건데 제자가 3년 동안 영어 수학을 정말 미친 듯이 파면서 익혔던 그런 내공으로 제가 인제 제공해 드리는 무료의 배포 수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인제 그 편입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을 앞으로 더 배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편입에 관련돼서 꾸준하게 좀 홍보는 할 거지만 많이 받진 않을 거고요. 소수로 진행을 하되 정말 꼭 합격해야 되겠다 싶은 학생들에 한해서 힘껏 지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고 날토랑 같은 요 정보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